만드는 과정은 일단 주제가 AOS 장르가 우리가 둘 다 AOS 장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사이퍼즈를 중심으로 하고 성규는 미국 브레전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보통 홈페이지나 아니면 AOS 역사 쪽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그냥 각자 만들어서 그냥 합쳐보고 어떤 내용이나 보고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편집하는 정도만 보고 이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발표 시작할게요. 네, 목차는 이렇고요. 일단 AOS가 어떤 뜻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대표적인 AOS 장르인 사이퍼즈랑 리그 오브 레전드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고요. 자, AOS 게임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팀원들이 영웅을 정해서 그 영웅끼리 협력을 해서 몬스터를 잡고 레벨업을 해서 또 상대편 영웅과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마지막인 것은 그 상대편 진영의 본진의 건물을 깨는 이기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게임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통 AOS라는 장르가 이게 아직 정착된 용어는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AOS라는 게 소문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디펜스 오브 더 에이션스 해가지고 도타 라이트 해가지고 도타 같은 게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OS라는 말을 아예 안 쓰고요. 쓰기에도 거의 일부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AOS라는 이 게임 종류 형식 자체가 아직 정착된 형식은 아니고 예전에 여기 나오는 도타나 카오스 이런 종류의 게임인데 그런 카오스, 도타 이렇게 부르다가 요즘에 게임 개발자들이 그런 카오스나 도타 같은 게임 장르에 매력을 느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카오스나 도타는 유저가 많은 게임인데 그거를 게임 개발자에서 뭐 벤치마킹 해가지고 요즘에 이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AOS 장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소문되는 AOS라는 것은 예전에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을 여기 이온 오브 스트라이크라는 맵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AOS의 틀을 가장 원초적인 AOS의 틀을 잡은 게임이라서 보통 한국에서는 AOS 게임이다 하면은 이런 걸 주시하고 있어요. 요즘에 나온 게임인데요. 이제 처음부터 도타2, 카오스,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제가 말한 사이퍼즈라는 게임이고요. 사이퍼즈에 대해서 이제 본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퍼즈가 AOS 장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이에요. 일단 다른 AOS 게임들을 보면은 시작해서 막 영웅들을 골라서 몬스터 사냥해서 경험치를 얻고 돈을 얻고 레벨업을 해서 또 막 그 돈으로 아이템을 사서 조합을 하고 막 상위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 또 싸우고 스킬 강화하고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이퍼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걸 다 축소시키고 몬스터를 잡던지 비주얼 잡던지 일단 돈을 얻어서 바로 아이템을 1번부터 8번까지 스킬로 즉석에서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을 해서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 사이퍼즈는 처음부터 일반 스킬부터 궁극기까지 전부 다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AOS 종류의 게임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고요. 뭐 3D 액션 게임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대결 같은 막 상대의 영웅과 싸우는 전투 장면에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AOS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캐릭터로 어떤 근접형, 원거리형, 공격형, 방어형, 보조형으로 잘 나눠져 있어서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일단 다른 AOS 게임은 게임 자체를 시작하면은
거기서 정해진 아이템을 사서 조합을 해도 되는데, 사이퍼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아이템을 이렇게 밑에 전투 장착, 전투 아이템 장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템을 다 장착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게임 시작하게 되면은 상대를 사냥해서 돈을 얻어서 그 돈으로 이런 아이템을 즉석에서 바로 단축키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건 사이퍼즈의 맵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도 보통 5대5로 5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자 라인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냥 노란 색깔 보시면 이게 몬스터 표시거든요. 그 몬스터를 잡고 돈을 얻고 레벨업을 해서 지금 이런 방어 건물들을 파괴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소보신을 잡고 이런 본진 건물을 파괴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동영상을 한번 게임 보면서 설명해요. 게임 시작하면은 이렇게 각자의 라인으로 가서 이런 몬스터들을 잡고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벨업을 한 다음에 각자 스케일을 사용해서 상대편을 잡고 결국 본진 건물을 깨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이것도 사이퍼즈 발표는 마치고 다음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발표를 맡게 됩니다.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는 MOBA 멀티플레이 온라인 배틀 아레나 레이어이면서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저 MOBA는 RPG 그리고 RTS를 하나의 게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말합니다. 현재 북미나 중국, 대만 등 서부와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최고의 MOBA 게임이라는称赞을 받고 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재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챔피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독특한 챔피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형을 나누자면 전사 암살자, 정글러, 마법사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챔피언의 존재는 대략 4개의 챔피언이 존재하고 있고요. 대략 한 달마다 챔피언이 새로 하나씩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다양한 챔피언이 있으면 다양한 게임 양상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가장 큰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RPG와 RTS를 결합한 MOB 게임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RPG에서 캐릭터를 육성하듯이 자신의 챔피언을 전장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에 앞서 위에 게 B이고요. 그리고 밑에 게 X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위에 룬은 그 초기의 룬은 2페이지까지밖에 없는데요. 이걸 구입함으로써 최대 20페이지까지 룬 페이지의 양을 늘려서 다양한 전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특성은 아래에 보다시피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걸 20종류로 미리 지정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외에 소환사의 주문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여기 소환사의 주문 사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네, 초반부입니다.
저기 그 챔피언이 받은 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깃발? 하여튼 그런 모양의 아이템, 소비 아이템이 보일 텐데요. 저건 마르라는 것으로 투명화된 채 그 지형을 3분 동안 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지금 와드가 중요한 게 미국 레전드는 챔피언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싸움이 났을 경우 또는 챔피언 이동 등급을 파악해서 자구의 챔피언이 상대의 챔피언 등급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시야전의 이점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분들 설명하시는 거 안 들리시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작은 미라스미네가 현재 이곳이 정글인데요. 이쪽 미니맵 또 안 보이군요. 이게 정글이라는 곳인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3개의 라인과 나머지 정글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글에서 챔피언을 한 명을 두는데요. 이 정글 챔피언은 정글에 있는 버플 몬스터를 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팀들한 그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각 라인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거대한 분량이 버프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소한 나라는 분량을 있습니다. 이게 소유가 유전이라는 걸 적는데요. 레드팀이 이기는 것처럼 처음에 보였습니다만 다른 챔피언이 합류를 하면서 상대가 뒤집어져서 오히려 정멸당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네, 중간인데요. 위에 스코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한 표시가 상대 챔피언을 12명을 잡았다는 것이고, 저 양쪽에 있는 게 골드입니다. 골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파란색 팀이 상당히 유리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으로 목록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있는 드래곤을 잡으면 많은 돈과 경험치를 주는데요. 이 드래곤 비슷한 위치에 있는 바론이라는 몬스터가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략 속도를 넓혀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은 파란 팀이 일방적으로 레드 팀을 죽이고 살아서 도망가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챔피언의 특성으로 인해 역전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카드 여기 있는 저 사신이라고 안 보일지도 있겠지만 저 챔피언 카드라는 챔피언은 죽어도 스킬을 쓸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7초 동안 그 챔피언의 스킬로 인해서 판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다양한 양식을 가진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후반 장면입니다.
오디오 사운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한 번이라도 세대에서 만약에 데미지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진로가 살아남을 경우에 게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최종 건물인 넥서스인데요. 앞에 보이는 세탑들이 파괴되고 이게 끝을 파괴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 라이엇사는 게임의 밸런스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PC 아이템을 판매하는데요. 기존 국내 게임 회사들이 예를 들자면 한 번의 체력을 거의 1에서 100까지 채워주는 쿠션 등을 PC 아이템을 판매해서 밸런스를 무너뜨렸다면 라이엇 같은 경우에는 스킨이라고 해서 챔피언 내역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게임 머니가 많이 필요한 챔피언을 실제 돈을 살 수 있는 양식으로 해서 게임 밸런스를 파괴하지 않는 데서 PC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제품인데요. 이 웬만한 PC 아이템을 샀거나 아니면 게임 머니를 샀거나 제보를 했을 때 대략 3일에서 일주일만 지나지 않았다면 대부분 그걸 환불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예를 들어 넥슨 같은 경우를 들어봤을 때 재미삼아서 다른 회사의 게임에 대해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회사의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시한 경우가 많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게임인데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국가들은 정의를 생산하는 데마시아라는 국가와 신을 생산하는 룩서스 같은 국가들로 나눠져 있고 거기서 나오는 챔피언들의 일화 같은 게 되게 방대하게 설정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재미도 꽤 풍부한 편이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랑 게임판에서 배경도 배경인물을 돋보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점인데요. 플레이타임이 꽤나 긴 편입니다. 대략 아무리 빨리 끝난다고 해도 20분이 지나야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대 대략 제가 게임을 최대로 많이 했을 때 1시간 20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게 장점이고요. 다양하지 못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건 아이템 자체는 꽤 많은 편인데 챔피언들이 거의 챔피언이 사는 아이템이 규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조금 안 좋은 아이템들이 붙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맵인데요. 맵이 소환자의 협고, 그 다음에 수정의 상처, 증명의 전장 이렇게 적은 류밖에 없다 보니까 게다가 대부분 게임이 5대5로 쓰이는 소환자의 협곡이라서 맵의 단일화에 대한 경향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미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AUS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AOS가 뭐의 약자라고 하셨죠? 이온 오브 스트라이크예요. 혹시 그거에 대한 뜻이 따로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AOS 장르에 가장 먼저 떴때는 이온 오브 스트라이크라는 스타크래프트의 유저맵에서 다운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 이름이 장르의 이름이 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페이지 좀 다시 적어주시겠어요? 설명을 조금 못하시는 부분이
빠뜨리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요. 원래 보통 AOS 그러니까 토탈 라이크 같은 류의 게임은 네. 밸런스나 시작이 균등하다는 면에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시작이 누구는 0에서 시작하는데 누구는 5에서 시작한다면 그거는 밸런스가 붕괴되는 일인데 그런 점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나 사이퍼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나요? 이 룸페이지를 맞추는 게 대략 리그 오브 레전드는 레벨에 따라서 10레벨, 그 다음에 20레벨, 30레벨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위도 있지만 그건 생략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룸들은 그 단계가 1, 2, 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1렙 룸은 저랩인 1렙부터 10렙 때 구입할 수 있는 룸인데요. 이 룸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게임 한 판 하고 여기 있는 룸 페이지를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정도 대략 이 빨간색 표시를 맞출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룸페이지가 처음부터 다 열려있는 게 아니고 1렙에는 한 개만 열려있고 그 다음부터 점점 늘어나는 형식이기 때문에 1렙 때는 1렙부터 10렙 때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10렙부터 20렙까지는 그 1렙보다 약간 약간 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챔피언을 사는데 돈을 쓰지 룸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맞춰지는 형식이고요. 30렙까지 룸을 그 20렙 넘어서 30렙까지 룸을 맞출 경우 대부분 이 리그 오브 레전드 홈페이지가 인벤이라고 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이런데 문을 사용하니까 대략 18렙 정도부터 돈을 모으라는 조언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모아서 룬을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룬을 사지 않는다고 해도 실력이 웬만큼 동실력이라고 해도 다 맞추지 않은 룬이 그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략 30렙 이하에서 그 정도의 격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레벨별 매칭 시스템 때문인데요. 평균적으로 이게 5대5 게임이기 때문에 레벨대에 맞는 사람과 자동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1렙짜리와 30짜리가 있는데 이쪽에도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진 레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좀 많은 수습을 하더라도 잘하는 쪽이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이퍼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선이랑 일반선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공식선 같은 경우에는 일정 레벨입니다. 20도 이상의 레벨들만 매칭할 수 있고 또 일반전 같은 경우에는 20도 이하의 레벨들끼리만 매칭되기 때문에 비슷한 실력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와 마찬가지로 매칭 자체도 거의 비슷한 레벨과 매칭되기 때문에 어떤 큰 레벨로 인한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사이퍼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으로 인한 격차가 약간 있긴 있는 편인데 그것 또한 팀의 조합과 실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지 거의 사기 정도는 아니라서 밸런스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바로 피드백 넘어가도록 하지요.
발표는 수고하셨습니다. 피드백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끝에서 저부터 할게요. 그 AOS라는 장르가 되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최소한의 지식만 있던 사람이면 정말 발표를 보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발표였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던 AOS라는 주제의 발표보다는 설명의 질이 높아져서 약간은 더 초보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도 설명이 되는 수준까지는 온 것 같은데, 완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여전히 아직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중간에 조금 빠뜨리신 것 같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PPT는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은 게 설명이나 그런 건 간략하게 하고 대부분 외워서 하시면서 사진 자료나 흥미를 끌 수 있는 동영상 넣으시는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게임 했을 때 한번 나와주시는데 그보다 생각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갔던 게임인데 두 개가 생각 되게 잘 있는 것 같고요. 네. 영상 중간중간에 설명해 주신 것도 되게 잘 있는 저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 태도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었는데요. 우선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게임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고 예방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집중이 안 될 정도의 좀 질이나 용어 선택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고요. 나무 선배님 발표 태도에서는 내용을 다 외워서 발표하는 거랑 순종의 눈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좋았는데 아직도 몸을 자주 흔들어서 산만해 보이는데 되었고요. 아직 청중들의 눈을 보기보다는 그 대본이나 PPT를 보는 횟수가 더 많았고 대신에 문장 끊김은 많이 나아져서 괜찮았습니다. 영상상 보시는 한국어 같은 문제에 대한 일부를 내는 정말 많고 장학금 비교할 때 나무 선생님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걸 기회할 때 잘 모르는 사람이 신뢰하고 어렵게 이해하거든요. 생각보다 소리가 작아서 발표 소리 듣자는 효과를 기능을 못하는 것 같고요. 두 분 다 약간 좀 발을 표정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해를 좀 주시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의 경우는 처음에 응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웠던 게 혼자만 하시고 뭔가 단어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그걸 바로 내뱉는 것처럼 저는 그게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영상에 대한 원래 일본은 일본에서는 어떤 게임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그쪽에서 이게 음질이 선명하게 안 들리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서 와드라든가 아니면은 단어를 말할 때 피드백 시간입니다.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한 번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 그 영상에 상황이 어떤 거에 대해서 추천되는 영향이 있어서 게임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 영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하시면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나 프레젠테이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는 물어봤을 때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00%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조금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서 제가 입장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내용이 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이코즈나 리그 오브 레전드 각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전체적으로 짧아요. 그냥 대충 짚고만 넘어가고 영상 쪽에서 설명하는 거에 비중을 두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영상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그 영상 자료가 대회 자료잖아요. 네. 그런 대회 자료라는 점에서도 이 목적과 대상에서 본 PPT로는 안 맞는 선택이에요. 왜냐면 대회 영상은 전 세계적인 고수들이 자타공인하는 고수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는 건데 그 상황을 어떻게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초보적인 사람들 롤 같은 경우에는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레벨 차를 비롯해서 소환사 주는 그런 차이도 있는데 기초적인 지식 그런 사람들이 전멸이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대회자를 인용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해서 찍어준 거를 짚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고요. 발표 태도하는 거 있어서 나무 형은 어투가 경어체를 사용하신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버튼이 다 요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체로 끝나는 게 훨씬 발표가 정갈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요체로 하면은 너무 장난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점과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몸 움직이는 거. 성규는 확실히 말하는 건 빨라지는 편이다. 여전히 자신이 막히면 더듬거리는 거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피드백 끝이고요. 결론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동의가 아까 말했던 그 동영상 쪽인데 이게 원래 이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라고 단어를 말하면 제가 그 단어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가 휘휘하게 들리면서 제가 이 사람들 단어를 듣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장면 때마다 이걸 계속 멈추면서 이건 뭡니다 그래도 딱히 공감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역시 단어 한 절반 정도를 빼버렸거든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에 대해서는 딱히 변론할 건 없고요. 성규가 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영상에 대해 변론을 하자면은 아무래도 막 AOS 게임의 중심이 나 소리 같은 걸 보려면은 고수들이 하는 걸 보는 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명만 잘 된다면. 왜냐면은 AOS 게임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한타라고 하는 싸움의 장면인데 만약에 초보존에서 한다면은 막 그 한타가 팀워크가 돼가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막 누구는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저기서 몬스터를 잡고 있다거나 이런 장면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성규같이 대회 영상을 가지고 제대로 고수들이 하는 막 팀워크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게임 흐름을 설명하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